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화입니다. 네, 오늘은 저속노화 식사를 어떻게 실제로 만드느냐 레시피를 좀 소개해드리고 또 실제로 요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속노화 음식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고 맛도 없고 재미없고 바빠 죽겠는데 뭘 어떻게 자기 돌봄을 위한 음식을 차려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제가 저속노화 식사법 책에서 레시피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어떻게 이런 식자재들을 다 갖춰놓고 요리를 하란 말이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 한다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식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고 슴슴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쉽게 최대한 1인 가구가 정말 바쁜 중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쉽게 또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건강식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또 트위터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귀인을 찾았습니다. 장은실 편집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요리책 출판사 맛있는 책방이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은실 편집장입니다. 네. 지난 한 15년 동안 요리 컨텐츠를 중심으로 만들면서 일을 해왔고, 요리책을 한 30권 정도 펴낸 것 같아요. 예, 여러 저자 선생님들하고 요리 선생님들과 셰프분들과 한 30권 정도의 책을 펴냈고, 최근에 이제 아낌없이 먹는 양배추라는 이제 정말 간단하지만 빠르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요리책을 선보이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께 대중적인 요리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네. 저는 사실 뭐 거의 미맹 수준의 네네. 그 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색안경을 쓰고 볼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미식 자체를 해보신 분이고 네. 또 이제 음식 업계, F&B 업계에서 아주 네. 긴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 네. 보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보장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고, 네. 저도 이제 만들어주신 레시피 중에 몇 가지를 좀 해서 네. 먹어보았는데 일단 네. 간단하고 네. 또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복잡하고 재료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패스트 건강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건강식도 빠르고 맛있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미식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좋은 레스토랑, 뭐 미쉐린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레스토랑을 다녔던 그 경험으로 간단한 재료여도 맛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 그리고 굳이 뭔가를 사지 않아도 요 정도 조합이면 진짜 맛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속노화 선생님한테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실은 항상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정말 젊고 또 맞아요. 바쁘시고 혼자 사시고 이런 분들이 네. 빨리 따라 하실 수 있는 네. 레시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레시피 책을 많이 내봤지만 지금처럼 20대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책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요리 선생님이나 셰프님들의 요리는 그야말로 좀 화려하고 뭔가 되게 있어 보여야 되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요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만드는 요리책은 이게 요리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고 모든 요리의 과정이 4컷을 넘지가 않아요. 4컷. 네, 과정이 4컷을 넘지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있는 식재료 양념이나 냉장고에 있는 거를 주로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20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은 제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요리책 보면 일단은 양념부터 구비를 해놓고 시작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정말 몇 년 동안 쓰지 않는 양념들이 찬장에 가득 쌓입니다. 그러다가 한 맞습니다. 5년쯤 지나면 잔뜩 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원래 요리를 잘 드시던 분들도 너무 좋은 레시피일 수 있지만 정말 요리를 처음 시작해보거나 아니면은 자취를 하는데 매달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외식에 너무 익숙해졌던 분들에게 라면에 물 올릴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첫 책이 이제 아낌없이 먹는 양배추라는 책인데, 양배추. 네. 왜 양배추
양배추를 선택을 하셨는지 많이 모르세요. 네. 네. 저는 몇 가지 예상이 되긴 했어요. 네. 일단은 양배추가 양이 많고 그럼요. 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배달앱으로 쇼핑을 할 때 양배추가 가장 만만한 식재료이긴 해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왠지 내가 이거 한 통을 사면은 뭔가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 보니 습관적으로 양배추를 사게 되는데 아마 양배추를 끝까지 먹어본 분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네. 사실은 양배추가 처지는 게 항상 그쵸.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양배추가 가장 많이 버리게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였고 큰 양배추를 보통은 사람들이 쪄 먹거나 그냥 채 썰어서 케찹이나 마요네즈에 뿌려 먹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제가 자취할 때 네. 해보았던 게 빙초산하고 식초를 구해다가 네. 약간의 대체당을 집어넣고 네. 그냥 삭혀가지고 네. 먹어보려고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맛있으셨나요? 먹을 수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밖에서 음식 먹거나 배달 음식 먹거나 아니면 자취하면서 초과공 음식 먹게 되면 일단 부족한 게 섬유질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변비도 많이 생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미량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지죠. 우리가 더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로는 채소고 특히 이제 녹색 채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이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값싸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 보면 탄수화물이 많고 그 다음에 소금이 많고 맞아요. 지방이 많아지거든요. 네. 결국에 모든 것들이 이제 정크푸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시도까지 했던 거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딱 한 번 해보고 네. 별로 맛이 없었고 양배추 샐러드를 그냥 먹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네. 또 양배추가 그 양배추도 독특한 냄새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 나오는 양배추는 그런 냄새가 없어진 상태로 잘 이렇게 네. 정리가 좀 돼서 나오는데 네. 제가 그냥 먹어보려고 하면 그 우웩하는 냄새 때문에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예,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푸른잎 채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제철 과일 특히 이제 뭐 베리류 과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나마 조금 저렴한 게 네. 그리고 또 한 번에 사면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게 양배추인데 맞아요. 어떻게 레시피를 준비해 주실지가 저는 기대가 너무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를 활용한 3가지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양배추가 맛있어요. 네.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양배추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테고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배추를 가지고 한 통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을 다. 네. 오늘 한 통 다 쓰나요? 오늘 목표입니다. 한 통을 다 오늘 쓰면. 목표. 오늘 스태프분들이 많아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손을 크게 해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양배추를 되게 예쁘고 토실토실한 네, 양배추를 너무 예쁘게 준비를 생겼습니다. 했고 보시면 겉면이 이렇게 초록빛을 띄어야 싱싱한 양배추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겨울 양배추 같은 경우는 속이 꽉 찬 양배추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 드셔보시면 이제 좀 무게가 있죠. 네, 좀 묵직한 양배추를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좀 가성비가 좋은 네, 그런 양배추일 거고 네.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양배추 한 통을 구입하시고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두시죠. 근데 이제 양배추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양배추를 이제 신문지에 싸서 통째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신문지요? 네, 그래서 일본의 어느 마트에서는 실제 신문지에 싼 양배추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문지에 싸둔 양배추를 다시 꺼내서 풀어 헤쳐서 먹기까지가 너무 힘든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배추를 가지고 먼저 소분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다음에 이제 양배추를 요리할 때 기분 좋게 꺼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여드리면 일단 4등분을 하세요. 아주 꽉 차고 예쁜 양배추가 이렇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4등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양배추가 하나에 한 800에서 9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분을 하면 한 200에서 250g 정도 되고 저는 반찬을 만들 때 양배추 한 200g을 써요. 꽤 많은 양배추가 들어가는데 이 양배추를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야겠죠.
네, 200g. 네, 그냥 쪄먹거나 네. 뭐 샐러드를 만든다고 해도 맛이 없는 드레싱을 넣는다면 너무 고역이겠죠. 이걸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양배추는 심지가 그렇게 굵지 않아서 이거를 별도로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심지가 굉장히 굵은 양배추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 단면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살짝 잘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서 여기 살짝 물을 묻혀주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네, 살짝만 많이 묻었는데. 이거 어디에서 줄까요? 그냥 두시면 잠시만요. 네, 해주겠습니다. 아니, 다 묻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젖은 키친타월을 여기 심지 쪽에 이렇게 대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보관을 하면서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보관이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좋은 랩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글래드 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싸서 보관을 해주시면 오. 딱 냉장고에 이게 있었을 때 바로 꺼내기 너무 괜찮겠죠. 네. 와. 이게 조금 귀찮은 과정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양배추를 더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정도라고 할까요? 이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양배추는 보통 양배추도 오래 가긴 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최소 네. 2주 이상은 갑니다. 2주 이상.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키친타월의 수분이 말라간다 싶을 네. 땐 이걸 좀 갈아주시면 돼요. 부패되지는 전혀 부패되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렇군요. 이게 조금 갈변을 하거나 색깔이 꺼멓게 변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네. 양배추 자체가 시들거나 막 그런 느낌은 많이 안 들어서 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보관을 해주시면 그렇군요. 양배추를 많이 쓰실 수 있고 네. 사실 일주일 내로 다 드실 수 있다고만 하면 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위생팩에 넣고 잘 보관만 해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소개해드릴 양배추 레시피 3가지를 안내해드리면 아마 일주일 내로 다 소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팁을 알려드렸고요. 양배추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배추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메뉴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되셨던 양배추 김 샐러드. 아, 네. 네. 아, 매우 간단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린 레시피랑은 좀 다르게 더 간단한 버전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양배추와 정말 김만 넣고도 굉장히 잘 어울렸죠. 네. 저도 이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아, 이 정도 맛이면 양배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자주 드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 양배추를 이제 생으로 드실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양배추를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보통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교수님 평소 어떻게 드세요, 양배추를? 저도 씻으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배추는 사실 겉면을 깨끗하게만 씻으면 우리가 양파를 껍질을 벗겨서 안에 속을 일일이 다 씻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양배추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속이 깨끗해요. 네네, 막 농약이 엄청 침투가 되거나 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을 때는 꼭 세척을 해주고요. 네, 씻은 다음에 한번 세척을 해주고 볶아서 먹거나 뭔가 가열을 했을 때는 그냥 겉만 씻어서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놨거든요. 그 생으로 먹기 위해서 네. 그 냄새를 없애려면 네. 약간 물에 담궈주는 게 좋다라는 걸 어디서 네, 들어봤던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 더 이제 효과를 높이려면 뭐 식초에 좀 담가놔라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저속노화 굉장히 패스트 건강식을 알려드려야기 때문에 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g인지만 체크할게요. 오. 저울입니다. 이게 한 400g 정도 되고요. 네. 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필요한 건 요거 김하고요. 김하고 참기름 혹은 들기름. 깨는 취향껏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연두라는 콩 발효액인데 이게 야채 요리를 할 때 굉장히 그 야채의 맛을 잘 이끌어내주는 양념이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요렇게 양배추를 제외한 4가지 재료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버전이 조미김만 넣어서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맛이 궁금해서 일단 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네.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심지를 먼저 자를게요. 양배추 심지 먼저 잘라주시고, 사실 양배추 김 샐러드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뭐랄까 채를 썰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김이 부서지는 느낌의 크기로만 잘라주시면 충분히 같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게 양배추도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결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면 결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끊어줬을 때 양배추를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때 너무 질긴 식감이 싫다 그러면은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가 저의 이제 팁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썰어 볼게요. 그래서 결을 끊어주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생으로 먹는 양배추는 이런 부분들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너무 딱딱한데, 혹은 약간 양배추의 약간 그 특유의 그 냄새? 예,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얇은 부위, 특히 샐러드를 할 때 얇은 부위 위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양배추를 씻으실 때 그냥 물에 대충 헹궈서 그냥 물기 살짝만 제거해 주시는데, 모든 요리는 사실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한 끗 차이. 그래서 양배추를 씻으시고 샐러드 스피너를 활용해서 물기를 정말 잘 빼주시면은 웬만한 요리는 다 성공해요. 근데 물기 때문에 뭔가 양념이 희석이 되고, 그리고 약간 젖어있는 느낌의 그 식감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씻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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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 혹시 써보셨나요? 네, 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기를 쪽쪽쪽 빼주시면 몇 번만 하셔도 굉장히 뽀송뽀송한 양배추가 이렇게 살아있는 양배추가 나오고, 그리고 샐러드 스피너 다이소 가면은 뭐 한 3,000원, 4,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수님은 그 조미가 된 김을 쓰셨죠? 네. 네. 그냥 교수님 스타일대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넣고 그냥 버무리시고 끝이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섞기만 하였습니다. 네네. 네, 일단 교수님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원하시는 맛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 맛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뭔가 제 느낌에는 좀 따로 그렇죠. 노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김과 양배추가 만나서 좋긴 하지만 뭔가 요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조합? 네, 그냥 양배추와 김이 만났다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맛있는 이제 접착제를 붙여줄게요. 접착제를.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집에 참기름 누구나 있고. 없습니까? 제가 자취할 때는 참기름이 없었습니다. 네. 참기름 있고 깨 있고 이런 재료들이 붙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실제 모습을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박사과정 때 저라면 여기에 악플을 달 수 있습니다. 네. 깨는 어디서 사야 되는 거며. 네. 일단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요. 네. 그리고 연두를 넣어볼게요. 연두 살짝만 넣고 통깨, 뭐 3가지 재료, 정말 기본 양념. 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를 정말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요리스럽죠? 트라이 부탁드립니다. 맛이 많이 다르네요. 제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접착이 잘 된 것 같고 네. 풍미, 네. 그다음에 깨가 주는 고소한. 무언가 그런 약간의 식감과 고소한 느낌. 그러니까 일품 요리로 인정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네. 뭐 늦은 밤에 가벼운 야식으로 드실 수 있는 술안주로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신 저속노화 밥에 네. 계란 후라이만 얹어서 비벼 먹거든요. 오. 그럼 정말 완벽한 한 끼.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렌틸콩 현미밥에다가 네. 그냥 계란 하나 올려서 간장 넣은 다음에 먹는데, 네. 그럴 때 정말 그쵸. 뭔가 밑반찬이 하나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 싶어서 막 그 우회 장아찌도 먹어보고 네. 김치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하는데 네. 굉장히 무해한, 네. 그리고 게다가 뭐 마인드 점수 따졌을 때 사실은 녹색 채소니까 점수도 네. 올려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김 해조류라서 몸에도 네. 좋고. 그러네요. 네. 와, 저속노화 밥과 함께 먹으면 네. 상당히 좋은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저는 요리가 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질반질하게 윤도 내주고 뭔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면은 더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건강식에 있어서도 이제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며칠까지 둘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배추 김 샐러드 같은 경우는 네. 만든 즉시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김의 풍미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과 여러 가지 양념의 조합이 저희가 막 이렇게 어떤 양념을 엄청 많이 넣을수록 오래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두면 사실 맛이 많이 변질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오래 놔두면 하루? 하루. 네, 근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한 번 드시면 계속 먹게 돼요. 네, 한 번 만들면 계속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에 해서 이 비슷한 정도 양을 먹기는 했는데, 네, 한 200g 근데 정도. 이걸 잡곡밥이랑 같이 또 먹으면 네, 한 두 끼는 드실 수 충분히 있을 것 배가 같아요. 부를 수 네. 있는 정도. 그래서 여기에 이거 반반 하셔서 네. 뭐 낮에는 계란 후라이 얹어 드시고 음. 뭐 저녁에는 두부랑 같이 드시고 오, 네, 이런 식으로 네.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기름도 넣고 또 깨도 뿌리니까 참 맛도 좋아지고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걸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제가 자취를 해볼 때의 경험을 이제 되새겨 보면 사실은 참기름 이런 게 정말 없고 구하려면은 사실은 참기름 원래 이제 막 반상회 막 네. 이런 데서 뭐 비싸게 사오고 막 이런 방앗간에서 사오고. 네, 방앗간에서 사오고 막 어머님들이 아름아름 구해서 네, 네. 그거를 이제 부모님 댁에서 가져와서 그래야만 있고,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취할 때는 참기름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쓰셨는데 이 재료들이 지금 한 끼 정도를 구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지와 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하면 또 쉽게 구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속 노화를 주창하고 계시고 그거야말로 건강한 식습관을 이제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건데, 아무리 좋은 양배추 혹은 뭐 좋은 김을 사용하더라도 산패가 오래된 혹은 뭐 중국산 참깨를 활용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재료가 여기에 더해지는 양념 자체가 너무 이제 저렴하거나 가성비만 따지거나 한다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불청객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들기름 혹은 콩발효액으로 만든 양념 이런 것들이 처음 구입하실 때는 약간의 허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들기름이군요. 네네네. 네. 네, 저는 참기름을 쓰셔서 저는 상관없는데. 참기름도 상관없나요? 네, 전혀 상관이 네.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두는 한 병에 한 5,000원, 6,000원 정도 네. 하고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한 2, 3만 원 정도 해요. 좋은 걸 사려면.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요새는 또 좋은 재료 그리고 몸에 좋은 어떤 양념들을 컬리나 아니면 쿠팡이나 여러 좋은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가능하면 양념은 좋은 걸로 구비를 하셔라. 뭐 올리브 오일이나 소금이나 이런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양념들은 좋은 걸로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철의 값싼 재료들, 몸에 좋은 재료들을 활용을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지속 가능하게 저속 노화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 한 통을 만드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솔직히 뭐 한 2,000원, 3,000원도 안 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만 양배추 한 통이 양배추 한 통에 제가 어제 기준으로 저거를 4,9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네. 양배추 한 1,250원 정도에 뭐 김 한 봉지에 한 김. 800원, 900원 정도 네. 할 테고 뭐 양념값 한 500원, 600원 더하면 네. 한 뭐 3,000원 이내로 만들 수 오. 있는. 상당히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네. 그런가요? 반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내가 몸에 좋자고 토마토도 넣고 당근도 넣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쓰시지만 뭐 이렇게 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산패가 된 오일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양념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진 뭐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저속 노화의 길을 조금 방해한다? 그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저속노화 식단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조금씩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토마토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네. 가능하면 잘 익은 김치를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상당히 축축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리치합니다. 네. 조금만 네. 더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